하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왕 하지라는 이름은 다른 문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한 군데, 남재서 권 58 열전 39만 동남이저에 한 군데만 나온다고 합니다. 가라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지라는 인물이 도대체 언제 활동했으며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이 하지라는 이름은 도대체 무엇을 적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인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지가 나오는 남재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국은 사만의 종족이다. 가라국은 사만의 일종이다. 근원원년은 서기로 479년입니다. 479년에 가라의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해서 가히 줄만하다. 보국 장군 본국왕을 줄만하다. 가라왕 하지가 저 멀리서 조공을 해와서 보국 장군 본국왕을 제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여기서는 볼 거 없고, 하지라는 이름, 도대체 이 하지라는 이름은 어떻게 된 것인가? 가라국의 왕 계보는 일견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은 제1대 시조 수로왕에서부터 신라에 항복한 제일 마지막 왕, 제10대 구행왕까지 1대부터 10대까지 그 왕 계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연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제위연대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기록이 올바를 것이라 보고 추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연대를 보건대 479년이라는 이 연대를 보건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제위연대를 맞춰보면은 질지왕입니다. 451년, 492년. 질지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 연대를 보고 그렇게 추측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라고 합니다. 정약용은 하지가 바로 질지일 것이다 라고 연대를 보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은 이 하지와 질지가 아무리 맞춰봐도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는 질지왕을 가리킬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하지의 하는 매일 하자입니다. 짐 같은 것을 둘러매는 것입니다. 하. 그리고 이 질자는 낫 질자입니다. 낫. 농기구 있죠? 풀 같은 것을 뺄 때 쓰는 낫.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할 때 그 농기구. 낫이 질입니다. 그러면 낫지로 쓴 것일까? 맞춰봐도 안 맞습니다. 질, 낫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이 질을 카마랍니다. 카마치. 역시 잘 안 맞습니다. 낫도 맞지 않고 일본어 가마도 맞지 않고. 그런데 어떤 일본 학자가 겸지가 하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음독하면 가지입니다. 가지.
그리고 이 겸자가 한구로는 칼입니다. 칼. 칼이라면 뭐 사람 베는 그런 칼이 아니라 형벌도구.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 옥중에서 어떤 형구를 쓰고 있습니다. 목만 내놓고 머리만 내놓고 그 형구가 착고, 즉 칼입니다. 그것을 칼이라고 합니다. 무기가 아니라 형벌도구입니다. 형구입니다. 칼. 그 칼을 일본어로는 카세라 합니다. 카세. 이 겸이 카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카세치, 카치, 카세, 카시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가시는 바로 이 겸지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연대가 479년인데 이 사람의 제위 연대하고 맞지 않는데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 학자의 주장은 이 연대가 엉터리일 것이다. 삼국 사기의 그 가라왕 제위 연대는 엉터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무리가 있죠. 일본 서기의 천왕기 연대는 그야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엉터리 연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대 구형왕까지는 이 구형왕이 마지막 왕이니까 제위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왕으로 즉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라인이 되어서 그 배설을 한 사람들이죠. 구형왕의 첫째 왕자인 노리부는 왕으로 즉위한 게 아니니까 여기 나오는 건 다 생물연대를 추측한 것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사망연도만 정확하게 588년이라고 진핑원 기록에 신라본기 진핑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연대는 생물연대 추측만 한 것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588년 말고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물연대 그 앞에는 구형왕과 그 아버지 겸지 질지는 대충 이렇게 보면은 크게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는 겸지를 가리킨다고 주장한 일본 학자는 이 연대가 엉터리 그리고 겸지 하지가 맞다는 주장을 합니다. 국내 학자들도 즉 한국 학자들도 그 일본 학자의 주장 영향을 받아서 하지가 겸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주장에 동조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가실왕이 나옵니다. 가실왕 역시 하지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어디를 다스렸던 인물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실왕은 가야금의 명인 우럭과 관계돼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실왕이 뭐 실제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실왕 밑에 있던 가야금의 명인 우럭이 가실왕 밑에서 이 왕의 명을 받아서 가야금을 만들고 곡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자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라 진흥왕 12년 서기 551년에 진흥왕 앞에서 가야금 연주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럭이 가실왕 밑에 있다가 신라의 진흥왕한테 망명해서 거기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551년에 가야금 연주를 했다면은 이 가실왕이나 우럭의 생물연대, 활동연대를 대략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실왕이 이 겸지왕과 비슷한 인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연도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지왕일 가능성이 높다. 가시, 가실, 가시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좀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실은 가실왕과 같고 겸지왕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겸지왕은 금강가야국왕이고 가실왕과 하진은 동일 인물로 경북 고령을 다스렸던 대가야의 왕일 것이다는 추측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 학자들 중에 가야사를 전공하고 가야사의 첫 번째 가는 인물, 두 번째 가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학자 교수님들께서 가실왕과 하진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경북 고령을 다스린 왕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 견해를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실왕은 일단 가수리군입니다. 제가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에 썼었지만 가수리군이 가실왕이고 중해청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와 가실왕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실왕은 가수리군이다. 일본 서기는 가수리군을 계로왕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일본 서기의 주석은 잘못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주석들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오랫동안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잘못된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가수리군을 계로왕과 동일 인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수리군은 계로왕이 아닙니다. 잘못된 주석입니다. 가수리군은 가실왕입니다. 가수리군, 가실왕, 그리고 중해, 천황의 중해 같은 가수를 쓴 것입니다. 가실, 가수리, 중해는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중해천왕이 가실왕이고 가수리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싶은 분은 다른 영상이나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실왕은 다른 인물이다. 하지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왕과 가실왕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제가 단정하는 이유는 가실왕, 가수리군, 중해천왕이 동일 인물이었죠. 중해천왕은 일본 무존의 둘째 아들이라고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무존이 누구냐 하면은 구형왕입니다. 소대존과 구형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일본 무존 소대조이 바로 구형왕이고, 구형왕의 둘째 아들은 이 인물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유신의 계보라는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고,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에 상술한 바 있는데, 구형왕은 소대존 일본 무존이고,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할 때 동생인 탈지 이질금은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남아있으라고 한 탈지 이질금, 탈지는 수인천왕,
이름과 똑같습니다. 탈지와 수인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본 무존 구형왕의 동생이 수인천왕 탈지질검이고,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할 때 왕자 3명과 상손 솔지공을 데리고 항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솔지공이 안 나오지만은 삼국유사에는 솔지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솔지공, 솔지공. 구형왕이 세 왕자를 데리고 항복했다는데, 세 왕자가 누구냐면 노리부 세종입니다. 노리부, 세종, 무덕, 무력. 세종, 무덕, 무력. 이렇게 세 왕자를 데리고, 그리고 솔지공, 손자 솔지공까지 데리고 항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노리부 세종이나 셋째 아들 무력은 삼국사기에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지공도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삼국사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무덕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아들 무덕은 신라에 항복하지 않고 신라에 맞서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바로 가실왕이고 가수리군이고 중해천왕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진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연도 그대로입니다. 질지왕. 저의 결론은 하진은 질지왕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연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무리 분석해도 동일 인물이라 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봐도 동일한 인물의 이름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자는 한국어로는 낫질, 그리고 일본어로는 가마라 했습니다. 가마. 제가 총각의 어원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 감투, 머리 위에 제일 꼭대기 위에 있는 것이 감투라고 그랬죠. 감투. 이 감검은 상감마마의 감, 그리고 단군 왕검의 검, 감, 검 둘 다 임금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임금, 우두머리. 감. 한국어는 응집 발음의 경향이 강하고 일본어는 연진 발음의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감을 연진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 감을 연진 발음하면 가마, 가무, 가모, 가무, 가미, 가메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마, 한국어에서 감은 머리라고 했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수령 지방관을 감이라고, 신도 감이라 하죠. 한국어에서는 감이 상감마마, 임금을 가리킵니다. 가마. 그러니까 감지, 가마지를 질지라고 쓴 것입니다. 이 가마지를 질지라고 쓴 것입니다. 지를 일본어로 가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인들이, 즉 임나인들이 가마지를 질지라 한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감지입니다. 감은 우두머리, 임금 같은 가장 위 사람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이름이 가마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한 표기가 되느냐? 한국어, 일본어 아무리 이리저리 두드려 맞춰봐도 가마지가 안 됩니다. 이 하는 한국어는 매일 하자이고, 일본어에서 음독하면은 가, 훈독하면은 리입니다.
이 지자를 뭐 훈독해봤자 시루. 아무리 이리저리 조합하고 짜맞춰봐도 가마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지가 질지와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느냐?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1차 표기자는 이렇게 표기한 것이 아닌데 1차 표기자는 이렇게 표기했던 것인데 후대의 표기자들이 이 하지를 잘못해서 이렇게 적은 것으로 봅니다. 이 지자는 와기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니로 쓴 것이 아니고 니를 쓴 것이 아니고 하는 가를 음차한 것입니다. 가. 그리고 이 지자가 한국어에서는 가지다는 뜻인데 일본어에서는 모찌입니다. 가모츠라 하는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모찌 이거는 가마쥐입니다. 이것은 가모찌입니다. 좀 다르게 표기를 한 것이지만 가모찌 같은 이름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 것입니다. 1차 표기자는 이렇게 썼는데 가모찌라는 이름을 제대로 썼는데 2차 혹은 3차 표기자가 이 하지를 이렇게 찌자로 잘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름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가라왕 하지는 잘못된 표기고 원래 표기는 이 표기가 맞다. 그래서 질지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일본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일본어를 잘 아는 분들은, 배우신 분들은 난독 지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지명, 왜 그렇게 읽는지 알 수 없는 지명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지명뿐만이 아니라 단어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조는 일본인들은 아스카라고 읽는 것입니다. 왜 아스카라 읽는지는 모릅니다. 일본 한자를 여기 사전을 찾아서 보면은 터부토리라고 읽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아스카라고 읽습니다. 일본인들한테 왜 이것을 아스카라고 읽느냐 물어도 모릅니다. 역시 터부토리라고 읽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또 이 춘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춘일도 하루히라고 읽어야 맞을 듯한데 난데없이 구사카라고 읽고 있습니다. 6오6오는 리쿠오쿠라고 읽든지 오카오쿠라고 읽든지 뭐 그렇게 읽어야 할 텐데 전혀 엉뚱하게 무츠라고 읽고 있습니다. 왜 무츠라고 읽느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어 전문 학자들한테 물어도 모릅니다. 또 이것은 카고라고 읽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고시마, 가고시마. 이것은 히젠. 그런데 가고시마, 히젠 둘 다 틀린 겁니다. 노가도의 노가와 비전의 비전 둘 다 사마라고 읽어야 올바릅니다. 본래 그렇게 읽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니까 후대 일본인들이 자기 멋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가드와 비전 그리고 살마에 대해서는 여기가 임나다라는 책에서 상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지명, 난독 지명을
규슈와 서일본 지역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일본어의 난독 지명이 많은 이유가 임나어가 소멸한 공간에 임나어가 일본어에 흡수되면서 일본어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임나어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일본어로 읽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지명뿐만이 아니라 일반 단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읽는지 모르고 물으면은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테지니 또는 주쿠치온, 숙자혼, 주쿠치온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본래 무엇을 표기했던 말인지 모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지명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문사, 도사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모지라고 읽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도사인데 도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엉뚱하게도 하지라고 읽고 있습니다. 왜 하지라고 읽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하지는 가무치가 아닙니다. 하지는 뭐라고 읽느냐면 노돌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먼저 이 문사, 모지라고 읽고 있는 문사는 도사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모지라고 잘못 읽고 있습니다. 제가 임나의 지명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이것은 다사를 쓴 것입니다. 다사를 문이 일본어로 도사를 쓴 것인데 모지라고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사 그대로인데 엉뚱하게도 하지라고 잘못 읽고 있습니다. 이 다사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시모노세키와 기타 규슈 사이, 기타 규슈에 있는 그 시에 있는 지명입니다. 모지. 여기가 다사, 즉 천황이 백제에게 조공의 나루로 다사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일본 서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사진 대사라고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 한반도 남부로 비정하는 한심한 학자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다사진 대사입니다. 이것을 도사로 쓴 것인데 모지라고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는 도사를 하지라고 도사련이라 해놓고 하지노 무라지라고 잘못 읽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도사라고 하지 않고 하지라고 잘못 읽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가라왕 하지가 다스리던 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롯되어 잘못 후대의 일본들이 착각해가지고 하지로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 다음 이 하지는 위에서처럼 하지 가무찌라고 읽어야 맞을 것 같은데 가무찌라 읽지를 않습니다. 노돌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 서기 신공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 이것은 노돌이라 읽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신공기에 하지 전촌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하지 전촌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지도상에 찾아보면 여기쯤에 하지 전촌이 있습니다. 하지 전촌을 어떻게 읽냐? 노토리라 했으니까 노토리타 노 후레라고 읽고 있습니다. 무라인데 노토리타 노 무라가 맞습니다. 노토리타
타노 무라라고 읽어야 될 텐데 그냥 노토리 타노 후레라고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읽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올바르게는 전촌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촌은 타무라죠. 타무라가 어떻게 됩니까? 담나, 백제 담노입니다. 담노. 담노. 일본어로는 담으로. 일본어로는 담으로라고 하죠. 담으로. 담나. 담노는 백제 담노는 어떤 구역, 행정구역 단위, 쉽게 말해서 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곽, 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다무라라면은 하지의 성체라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의 성체. 그런데 이것을 노돌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100% 잘못됐다 하기는 약간의 묘한무가 있습니다. 하지는 노돌이라 읽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 이름으로, 즉 가모치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가모치. 근데 노돌이라 했습니다. 노돌이는 무엇이냐? 한국어 노돌입니다. 노돌을 한국어에서 노돌하면은 너른 땅입니다. 너른 땅. 너른 땅 한자로 차자에 적으면은 서울의 노량진 할 때 그 노량입니다. 노량진. 서울 노량진의 노량.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쌓은 노량해전의 노량. 노량. 그 량자를 써서 도를 량자로 주로 씁니다. 아니면은 진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차자에서 많이 씁니다. 이 도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량, 노진 이렇게 씁니다. 삼국사기 신라 눌체전을 보면은 눌체가 624년에 눌체가 지키던 성들이 6개 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이 성 6개를 지키고 있었는데 백제의 대군이 쫙 6개의 성을 모두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복하고 일본은 근근히 버티고 있을 때 신라 구원군이 옵니다. 지원군이 도착은 했는데 백제군의 기세가 워낙 무서우니까 대적을 못하고 그 고립되어 있는 눌체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은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노진성이라는 성만 쌓고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 노진성. 그 노진성이 바로 노돌입니다. 노돌이. 어디냐? 여기점에 있습니다. 여기점에 노진성, 즉 하지전촌. 하지가 누굽니까? 가라왕 하지의 성이 있던 이곳이 노돌성이고 지금 추월성터로 남아있습니다. 추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월성터가 바로 이 노진성입니다. 이 노진성은, 즉 하지전촌은 한일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지명을 예사롭게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라왕 하지의 성이 있던 곳이 하지전촌이고 바로 그 뒤에 신라가 눌체를 구원해 주러 온 그 당시에 노진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라왕 하지, 즉 질지왕이 다스리던 땅이
금관가야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질지왕, 즉 가라왕 하지가 다스리던 땅은 이 금관가야국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걸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가실왕 밑에서 가야금을 잡고 가던 우럭, 가야금의 명인 우럭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되자 신라로 망명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럭의 고향이 성열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열현. 성열현은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럭의 고향을 충북 제천이라고 해서 뭐 지방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경남 의령이라고 그쪽에서는 또 자기네대로 거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 한마디 하니까 그런 데서는 뭐 돈을 잔뜩 써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럭의 고향은 충북 제천이나 경남 의령이 아닙니다. 우럭의 고향은 여기 성열현. 성열현은 사세보, 소나라 있고 소나라, 그리고 수나라, 그리고 사세보, 그리고 성열현, 그리고 성열성, 활계성 모두 같은 지명입니다. 바로 여기를 가리킵니다. 우럭은 여기서 태어나서 이 가실왕 밑에 있다가 망하자 신라로 기순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가야국 가실왕, 가실왕은 질지왕의 정손자뻘입니다. 아버지 구형왕이 항복할 때에 항복하지 않고 신라에 항거했던 인물입니다. 가라국 왕 하지는 여기만 다스렸던 인물이 아니고 가라국의 영역이 여기까지 뻗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와 남제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을 맞춰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왕 하지의 이름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